부동산하고 뭐 금융자산의 관계.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하시잖아요. 혜택을 받을 때는 잘게 쪼개서 받아라. 주택연금의 또 장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쓰고 죽자라는 얘기 혹시 자, 교수님, 이번에는요, 사실 우리 영원한 또 이슈, 바로 이제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관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이제 그야말로 뭐 주택연금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역모기지론. 예, 그래서 주택연금 받는 것이 더 낫냐, 아니면은 뭐 좀 집을 줄이고 뭐 나머지 돈으로 생활을 하는 게 더 낫냐,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과연 이제 부동산하고 뭐 금융자산의 관계, 또 뭐 주택연금의 관계, 이런 점들에 대한 좀 이야기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은 뭐 주택연금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죠? 예, 그 예전에 주택연금 초창기에는 네. 제가 알기로는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내가 죽기 전에 애들한테, 내 자녀들한테 집 하나는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셔서 초반에는 좀 이게 지지부진했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지 이게 이 연금처럼 활용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져서 가입률이 되게 높아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사실 교수님의 이 생각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을 바라보는 지금 이제 지금 연령대에서 집을 바라보는 시각, 자녀에게 물려줄 상속의 재산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해야 될 자산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이게 시대마다 좀 다름이 있잖아요. 연령대별로. 네. 그렇죠. 그래서 교수님은 이거를 내가 건드리지 말고 이건 꼭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쓰고 죽자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다 쓰고 죽. 네, 고 네, 네. 브로크라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쓴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뭐 자신만을 위해서 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자신을 위해서도 쓰지만 남을 위해서도 쓸 수 있고 가족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뭐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하는 것은 쓴다라는 전제 하에서 자기가 선택하는 건데, 고 브로크가 사실 생각만큼 쉽지도 않습니다. 뭐 죽는 날 그냥 완전히 그냥 제로 상태로 만들어 네, 네, 놓는다는 것도 뭐 네. 그게 뭐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걸 물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주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즐길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만큼 하고, 그것이 뭐 여유가 돼서 또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것도 뭐 나쁠 거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주거 목적이 제일 큰 거죠. 그래서 제 얘기는 다 쓰고 죽자라고 하는 것에 전 방점이 굉장히 찍혀 있습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주택연금에 대해서 좋은 제도라고 하는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유가 뭐냐면 네. 이런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할아버지가 손자가 세배를 하러 왔어요. 네. 야, 내가 너한테 세뱃돈 아주 그냥 1년치 용돈 한번 크게 쏘겠다 하고 크게 준 할아버지가 있어요. 네. 이 할아버지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예. 1년 내내 예. 손자를 한 번도 구경 못 했어요. 1년치 용돈을 그냥 다 준 거예요, 그냥. 반짝. 반짝. 예. 근데 반면에 또 다른 할아버지는 찾아올 때마다 용돈을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랬더니 요놈이 용돈이 떨어질만 하면 할아버지 생각이 나고 이런 식으로 찾아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혜택을 받을 때는 잘게 쪼개서 받아라. 그리고 또 잘게 쪼개서 주어라. 네. 대신 불이익이나 처벌을 줄 때는 아주 따끔하게 아. 혼을 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이라는 책에서 한 얘기인데 아. 인간 본성에 대해서 네. 사람들은 이렇게 일정하게 뭐가 나오는 것에 대한 그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안정적으로 쪼개서 하는 것이 어떨까? 네. 좀 긍정적인 생각을 네. 가지고 있는데 저는 또 이런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냐면 이제 금리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금리 시절에는 이제 목돈이 굉장히 가치가 큰 거죠. 예를 들면 뭐 금리 10%다 그러면은 뭐 5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분에게는 여기서 나오는 뭐 그야말로 월세 또는 예금을 갖고 있을 때 여기서 나오는 이자 뭐 이런 것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성장률이 빨리빨리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돈, 스탁이 굉장히 가치를 발하는 건데 지금처럼 1% 남짓의 이 금리 시절에는 이거 가지고 있어봤자 이제 성장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거라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주택연금도 물론 이제 뭐 부동자산을 유동하는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매월 나오는 현금 흐름의 가치가 받는 사람에게 더 이제 의미가 있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금리 10% 넘던 시절에 주택연금이 나왔다면 아마 뭐 망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저금리 시절에서는 이런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의 가치가 너무나 중요해졌기 때문에 주택연금의 인기가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 사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네네. 예를 들어서 은퇴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경제적인 정년을 맞이하기 전까지 집 한 채 마련을 하려고 은행 대출을 받아서 집을 장만한 다음에 그 계속 갚아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갖고 난 다음에 사실 또 주택연금을 가입을 해서 그걸 받는다는 게 사실은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뭐 4인 가족을 기준 놓고 봤을 때 뭐 방이 4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규모의 집에서 살다가 애들이 이제 독립하고 나면 집 규모를 차라리 줄여서 남는 차액으로 뭐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30% 40%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주택연금 받는 것보다는 그게 좀 더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방식이 아니냐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애들이 경제적인 독립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 집을 줄여서 거기에서 오는 이 여윳돈을 투자한다. 뭐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집을 줄여도 될 만한 가족 그게 됐을 때, 네. 그랬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또 해보면 네. 집을 줄인다는 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네. 표현을 이제 집을 줄인다라고 표현하시는데 그게 단순하게 어떤 면적을 줄이는 의미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내가 지금 뭐 예를 들면 서울 시내에서 살던 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줄인다는 게 그러니까 가격만 줄여서 뭐 약간 외부로 외곽으로. 나가면서 네. 네, 네. 가격을 줄이면서 이제 이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둘 다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네. 그 줄인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제 그 고객의 한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이분은 집을 줄이고 그 다른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걸 검토를 해봤는데 이제 목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투자하는 게 굉장히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겁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내가 주택연금을 받아서 나오는 돈이 사실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돈의 한 절반 정도는 실제로 내가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절반을 투자를 하는데 이 절반 정도가 매월 나뉘어져서 나오다 보니까 이 시간 분산 투자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투자를 하는데 무리하지 않고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 정도씩 계속 정기식 투자를 한다든지 나눠서 뭐 주식을 그때그때 산다든지 하면서 이제 분산 투자의 도구로서 주택연금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봤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돈을 잘 관리하실 수 있는 분은 제가 말씀드린 이 방식이 더 선호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일정한 돈을 잘게 쪼개서 받으면서 네. 거기에서 또
그 투자를 해 나가는 거 하고 네. 일시불로 큰 거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또 포트폴리오 관리를 잘해서 하는 거 하고 만약에 투자에 대한 자신의 철학이 분명히 있으면은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우리가 지금 이제 주로 그 나이 드신 분들한테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권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몰빵, 뭐 묻지마 이런 거는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보면 주택연금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아껴가지고 투자를 해 나가는 거랑 집을 줄여가지고 남는 돈을 가지고 그 잘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거랑 중용의 철학을 지킨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로 뭐,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주택연금의 또 장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평생 지급된다는 겁니다. 네. 주택연금은 내가 예를 들면 5억 원 집을 담보로 맡기고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게 내가 만약에 집을 줄여서 나온 돈이라면 쓰다 보면 이게 바닥이 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택연금은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부부 모두 사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집 주인이 만약에 남편이라고 집 명의가 남편으로 돼 있다고 하면 이제 남편분이 사망하더라도 그 배우자분 사망할 때까지 부부 평생 나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훨씬 좀 안정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저는 주택연금의 아주 독특한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속도 가능합니까? 네, 만약에 5억 원을 맡겼는데 실제로는 2억까지만 받고 두 분 모두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나머지 3억 원은 유족들에게 상속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심리적으로 훨씬 좀 안정감을 줄 수 있지 않나. 이것도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반 그 사적 금융 상품에서는 이제 평생 지급되는 것을 구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뭐 예를 들면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이나 뭐 사학연금이나 또는 국민연금, 그리고 이제 주택연금이 평생 지급이 되는데, 이게 나중에는요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효도연금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한테 돈을 주니까 효도라는 뜻도 있지만,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면 이 돈을 다 소비하기가 힘드니까 대부분 남는 돈을 이제 자녀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언제까지?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녀분들이 아유, 아버지 어머니 만수무강하십시오. 장수하십시오. 이게 이제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겠고, 또 그래야 계속 종신연금 받으셔서 저도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셔야 재산이 나한테 오는 구조라면은 이게 또 이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또 어떤 생각도 하냐면, 윈윈할 수 있는, 내가 오래 살아야 자녀도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으면 좀 더 화목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측면은 참 좋은 것 같은 게, 사실 배우자에 대한 배려가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보통 이제 평균 수명을 놓고 봤을 때 어쨌든 여성분들이 더 오래 사는 남성보다 더 오래 사는데, 사실 남은 분이 이제 삶을 이제 혼자서 꾸려 나가셔야 될 때 그거에 대한 배려로서 사실 주택연금은 좋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왜냐면은 자식들이 손을 계속 벌릴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로 이제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배우자 둘 중에 이제 사실 두 분이 같이 돌아가시면 좋겠지만 되게 이제 힘든 일이니까 그거는 네.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셨을 때 나머지 한 분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배려로서 요거 가입하는 거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런 방법을 한번 제시해 보고 싶네요. 뭐냐면 주택연금을 받되 일부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제 내가 평생 연금으로 확보를 해놓고 일부 자금은 좀 이제 놔뒀다가, 또는 뭐 요거를 다른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일부를 하는 것도 뭐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근데 주택연금이 몇 살 때부터 받을 수 있는 거죠? 부부 둘 중에 한 분이 60세만 넘으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퇴직연금이 55세인가요? 퇴직연금은 사실은 이제 퇴직을 해야 이제 받을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죠. 예. 그거는 요즘 이제 40, 50대 같은 분들은
55세에 퇴직연금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네. 60세에 주택연금 주택연금을 할 수 있는 저희 거고 나이 같은 65세? 경우에 65세부터 네, 국민연금 국민연금 받을 가입할 수 있고, 예. 있으면 5년 차이로 이게 쌓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최대 5년까지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해서 좀 네. 땡길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가급적이면 뭐 먼저 받는 것보다는 제때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게 좀 유리하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 주택연금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차라리 집을 줄여서 뭐 이렇게 하는 그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따져보면은 퇴직연금과 주택연금과 국민연금 요 세 개가 같이 받을 수가 있으면 금액이 만만치 않겠네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놔야죠, 정말로. 네. 거기다가 이제 개인연금까지 네. 해서 보통 우리가 이제 4층 연금 구조라고 표현하는데요. 아, 이제 4층. 예. 네. 1층이 국민연금, 네. 2층이 퇴직연금, 네. 3층이 개인연금, 4층이 주택연금. 요 구조가 딱 짜여져 있으면은 훨씬 좀 금전적인 면에 있어서는 좀 자유로운 은퇴 생활을 할 수 있겠죠.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연금을 받아서 더 남는 돈을 투자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개의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윳돈이 생길 수는 있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배려도 어쨌든 이 네 개 연금으로서 같이 좀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예. 제가 이 시점에서 이제 이 뭐 하우스 푸어냐 아니면 주택연금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인문학적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요. 네.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도라의 상자 다 아시죠? 네네. 열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열었더니 뭐 온갖 나쁜 것들이 다 뭐 질투, 시기, 질병 뭐 이게 다 나갔는데 황급히 나왔더니 남았던 게 뭡니까? 희망이요. 희망입니다. 네. 아, 희망이 그렇군요. 남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희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됐다는 얘기인데 희망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희망이라는 것을 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다시 할 수 있다. 이게 희망에 대한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내가 어떤 식의 것을 뭐 집을 줄일 거든 뭐 주택을 연금을 가입을 할 거든 어떤 선택을 하시든 네. 또 그 여러 가지 콤비네이션들이 있겠죠. 네, 네, 네. 할 때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희망의 철학을 저는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말이죠. 예. 아, 내가 이 나이에 뭘 시작하겠어. 이제는 한번 자빠지면 그냥 끝장이다. 라고 하는 그 강박관념이 오게 되면은 시도조차 못하는. 시도조차도 네.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다. 네. 아, 그래서 요즘에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걸 반영해서 노인을 지칭하는 용어도 바뀌었어요. 어떻게? 액티브 시니어라고. 예. 시니어라고 하면 이좀 수동적이고 좀 도전 안 하고 막 이런 건데 앞에 액티브를 붙이니까 느낌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줄여서 얘기하면 AS네. 예. 그러니까 AS가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모든 이 투자 문제를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정리하자면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일종의 선택지가 많아졌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이제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한 전망에 따라서 어떤 분은 앞으로 이게 계속 자산 가치가 올라갈 건데 이걸 왜 맡겨? 뭐 이런 분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은 아니야 이제 인구 구조나 이런 걸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 하락할 것 같으니까 지금 가치를 고정시켜서 연금으로 선택해 놓는 게 나아 이런 분도 계실 테고요. 우리 집안은 장수 집안이야. 나는 124까지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또 이런 선택권이 있고 또 뭐 나는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여윳돈을 가지고 투자하고 싶어 이런 다양한 선택권이 있을 때 뭐 행복 지수도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측면에서 이런 주택연금이라는 선택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희망의 어떤 수단이 될 수 있는 이런 가치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더 행복한 네.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